운동만 하면 쓰러집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던 분이 갑자기 입원하셨습니다. 헬스장 단골이셨던 분이 대상포진으로 한 달째 고생 중이십니다.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던 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아프십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이 온몸을 잠식하고 있고 면역 시스템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몸속 환경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암, 심장병, 치매로 직행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만성염증을 방치한 사람들의 중증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살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실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운동해도 왜 자꾸 쓰러지는지,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너진 면역력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 모든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운동해도 아픈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운동을 아무리 해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지치신다면 그건 단순히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처럼 어디가 붓거나 열이 나는 게 아닙니다.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우리 몸 곳곳에 쌓이면서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심장병, 당뇨병, 암, 그리고 치매 같은 심각한 질병들의 공통된 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몸속에서 염증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 그 운동 효과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과도한 운동은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염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만성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나이 들수록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떠셨나요? 밤을 새워도 금방 회복되고 과식해도 속이 편했고 감기도 금방 나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느려지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여러 처리 시스템들이 세월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 세포의 항산화 능력이 매년 약 1에서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몸속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처리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스트레스, 내장 지방, 심지어 미세먼지 같은 외부 요인까지 계속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만드는 건 계속 늘어나는데 처리하는 능력은 떨어지니까 몸 안에 자꾸 쌓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년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만성염증과 항상 함께 언급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염증과 면역력, 이 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 장 건강이 무너지면 염증이 악화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우리 몸 면역력의 60에서 70% 정도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요. 장이 바로 우리 몸의 최대 면역기관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이 면역세포의 발달과 활동을 직접 조절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해서 외부 침입자를 막아내고 염증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장이 무너지면 면역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장 점막이 손상되면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나갑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간 독소들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염증 반응 조절도 잘 안 되고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쉽게 감염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식과 불규칙한 식사가 장을 지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평소에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시간 없다고 급하게 드시거나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과식하거나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면 장은 소화시키는 데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면역 기능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셀 메타볼리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식은 장내 염증 표지자를 최대 4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적게 먹는 소식 습관은 장에 휴식을 줍니다. 오키나와 장수 연구에서 100세 이상 장수인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더니 평소 식사량이 보통 사람의 약 80%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고 80% 정도 채워지면 수저를 놓았습니다. 장이 쉬는 시간이 생기면 소화 대신 면역 기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장 점막도 회복하고 유익균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의외로 소식 습관이 중년 이후 면역력 유지에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몸속 환경부터 챙겨야 합니다. 특히 장 건강이나 염증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속이 건강해야 겉으로 하는 운동도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만성 염증을 줄이려면 항염증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항염증 식품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고 비싼 걸 찾아 먹어야 할 것 같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식재료들이 바로 훌륭한 항염증 식품입니다. 먼저 밥을 현미밥으로 바꿔보십시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염증 수치를 약 25% 낮춘다고 합니다. 백미 대신 현미, 이것만으로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어떠신가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줌, 호두로는 대여섯 알 정도가 혈관 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 매일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염증 지표가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마늘과 양파를 기억하십시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도와 혈관 염증 위험을 낮춰줍니다. 특히 마늘은 WHO에서도 인정한 천연 항생제입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으로 유익균을 늘리는 것도 기본입니다. 한국인의 김치 섭취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에서 규칙적으로 김치를 먹은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평균 35% 더 많았습니다. 들어보니 엄청 특별한 걸 막 찾아 먹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꾸준히 챙겨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수면은 면역세포를 정비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요즘 밤에 잠 잘 주무시나요? 혹시 자다가 자주 깨시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피곤하신가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다시 정비하고 호르몬 균형도 맞추고 굉장히 바쁘게 일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됩니다. JAMA 내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감기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염증 표지자인 CRP 수치를 평균 50% 이상 증가시킵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질 좋게 자는 것이 어떤 보약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잠이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줄이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그런데 수면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이 심혈관 건강과 염증 관리에 결정적입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거나 불안한 마음이 자주 드시나요? 스트레스는 만성 염증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 단기간 높아지는 건 괜찮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억제되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만성 스트레스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최대 60%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분노, 적대감 같은 부정적 감정은 심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중년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들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잘 관리하면서 같이 가야 할 동반자처럼 생각하는 마음가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35% 낮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 같은 것들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적절히 표현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내십시오. 식단, 수면, 마음관리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합적 건강관리는 식단, 수면, 마음관리 세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성 염증 수치가 평균 45% 낮고 면역 기능 점수는 40% 높았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 비타민 D, 아연처럼 면역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잘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양제보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기본입니다. 이제는 정말 운동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건강이 보장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을 잘 관리하고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운동과 몸을 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속이 건강해야 겉으로 하는 운동도 효과를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당장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현미밥 한 그릇, 견과류 한 줌,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몸속 환경을 바꿉니다.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